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요, 짜잔, 8,720원입니다. 8,720원. 뭐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래도 어쨌든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르기는 올랐네요. 그죠? 문 대통령께서 10,000원을 자기 임기 중에 10,000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뭐 국가적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코로나라는 굉장히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10,000원은 좀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8,720원으로 짜잔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격리 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들어보세요. 최저임금은 뭘까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고요.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규정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병과가 가능하대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도 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두 개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만약에 국가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정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50만 원도 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정한다고 해도 뭐 염전 노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노예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덕에 저희가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르겠죠. 네. 최저임금은 뭐 언제 제일 많이 올랐는지 보니까 2017에서 2018년도에 거의 1,100원 정도 거의 올랐네요. 되게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올해는 우리 2020년 대비해서 1.5% 인상돼서 8,720원이고 월급은 182만 2,480원. 일근직 8시간씩 근무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182만 2,480원. 내가 최저임금이구나. 182만 2천원, 480원이구나. 딱 맞는다. 그 금액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도 시급이 10,000원 되면 200만 원 되는 날이 오겠죠. 힘을 내봅시다. 자, 최저임금액이란 근로기준법 전문개정 2008년 3월 20일에 제5조 최저임금액 1항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다는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자, 6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식대 포함 최저임금 반영. 이게 상여금하고 원래는 복리후생비가 여러분 최저임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굉장히 인상폭이 높았었죠. 엄청나게 급여가 인상이 많이 됐었죠. 최저임금이. 그러면서 상여랑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걔네도 최저임금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예요. 여러분. 산입 제외 범위예요. 이상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점점 수치가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수치가 점점 적어지면은 금액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제외 범위가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외 범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9에는 100분의 25면 4분의 1을 제외했었는데 2020년에는 100분의 20이면 5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제외 범위가 적어지는 거예요. 2024년이 되면 100분의 0이고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0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최저임금을 다 넣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까 182만 2,48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15%는 27만 3,372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3이니까 182만 2,480원 곱하기 3%는 54,674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예전에는 식대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이 갑자기 오르면서 뭐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최저임금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이 범위가 점점 주는 거는요.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10분의 25%를 제외를 했다면 2024년부터는 10분이 아니고 100분의 25, 2019년에는 100분의 25를 요거 빼고 나머지를 제외했다면 2024년에는 100분의 0이면 100분의 0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넣겠다. 그런 얘기겠죠.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근제 우리 계산을 한번 방법을 해볼게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급 8,720원이고요. 보통 우리가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8시간씩 근무를 하죠. 주휴는 여러분 주된 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간이라고 토요일날 3시간을 일하면 주휴는 몇 시예요? 뭐 평균 시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된 6시간을 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된 근로시간이 6시간이 주휴입니다. 이 세 번째 칸 보이시죠? 이분이 주로 6시간씩 매일 근무를 하셨는데 토요일만 3시간 근무해요. 그러면 주휴는 6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 5시간씩 근무를 쭉 했는데 토요일 1시간을 근무하면 주휴는 5시간. 네. 주휴는 주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8시간을 근무를 하든 어쨌든 뭐 7.5시간을 근무를 하든 이렇게 근무를 쭉 해서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40.5시간을 근무를 했고 여기는 40시간, 여기는 26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고 주휴가 48시간이잖아요. 그럼 48시간이죠. 주 합계가 48시간. 그러면 주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잖아요. 우리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회차에서 알려드렸었는데 그것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러면은 209 곱하기 8,720원 하면 108만 2,480원이에요. 제가 숫자도 못 세네요. 182만 2,480원. 그리고 만약에 주간이 40시간이고 주휴가 7.5시간이면 47.5시간. 그래서 주된 근로시간이 206시간. 그러면 시급을 곱해주면 179만 6,32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급여를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계산해 주실 때는 시급에다가 월소정 근로 시간을 곱해서 여기 있죠. 월간 총임금은 월 소정 근로 곱하기 시급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곱해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급을 구하세요. 그러면 나는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면 내 시급은 얼마일까요? 200만 원 나누기 209 하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 시급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근데 209시간 일하지 않고 뭐 200시간만 일해요. 그럼 200 나누기 200만 원 나누기 200시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시급입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세요. 자, 한 달 평균은 몇 주냐? 4.345주. 요거는 365일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7 하면 4.345주가 되고요. 한 달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인데요. 4.345주 이거 한 달 평균 곱하기 48시간. 요거는 주 40시간에다 주휴 8시간에서 48시간 하면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9시간이 나온 거예요. 여기 209시간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거
다 더해가지고요. 4.345주 곱하면은 여러분 일주일 일하는 시간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6에 36에다가 39죠? 39 곱하기 4.345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39주 되니까 169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 소정 근로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달 소정 근로 시간은 4.345 곱하기 일주일. 한 달 동안의 주유 시간 포함해서 몇 시간 일했는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시간에다가 시급을 곱하면 여러분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월급에서 월소정 근로시간을 나누면 여러분들 시급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산을 좀 해볼게요. 2021년 최저임금 182만 480원의 3%는 54,674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봤거든요. 요거를 넘는 식대만 최저임금에 포함. 아까 제가 요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4,674원을 넘는 식대만 최저임금에 포함을 합니다. 주역 아파트는 주역 아파트의 격리대리인 판도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고 기본급이 165만원, 출납수당이 10만원,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 시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65만원 기본급에다가 제수당 10만원, 식대. 옛날에는 그 식대가 비과세라 가지고 최저임금에 전혀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포함이 2021년에는 3% 포함된다 그랬죠. 3% 제외된 금액만 포함된다 그랬죠. 10만원에서 54,674원을 빼고 그러면 45,326원입니다. 그러면 179만 5,326원이 되겠죠. 이거를 209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8,590원이죠. 그러면 지금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에요. 그럼 미달일까요, 아닐까요? 예, 미달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 곱하기 209시간은 아까 4.345주 한 주 그 평균 48시간은 1822480원이라고 그랬죠? 최저임금이 미달됐습니다. 이거는 급여를 좀 인상을 시키던가, 예, 급여가 182만원이 안 되니까 급여를 인상을 시키고 식대를 급여에 산입을 해서 예,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급여가 지금 179만 5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급여는 인상을 해줘야 되겠죠. 휴게 시간을 더 주던가 근무 시간을 줄이던가, 그리고 식대는 급여에 산입하도록 해주셔야 되죠. 여기 보면 울면서 잉잉잉 급여 좀 올려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러고 있죠. 요즘은 근데 뭐 격리분들 대부분 200만원은 넘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웬만한 데는 뭐 240, 250 주는 데도 흔고, 많이 주는 데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뭐 많이 주는 데는 290, 300도 주는 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가 좀 탑이겠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주시는 데도 있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막 근무 시작할 때는 막 130몇만 원 이렇게 줘도 뭐 150만 원 이렇게 줘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랬어요. 물론 뭐 10몇 년 전이니까 그랬겠지만, 그죠? 자, 일근대 계산 방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역 아파트의 미화원인 김청결 씨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요. 토요일날은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기본급이 140만원,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분은 기간이 약간 짧죠. 예, 좀 약간 짧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예, 임금 때문에 임금을 좀 조금 주기 위해서 좀 근무를 짧게 시키시고 있네요. 근무 시간을 구해 볼게요. 6시간 근무하시죠? 10시, 11시? 근데 이분 점심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아, 맞네. 6시간 맞네요. 점심시간이 있으시니까. 6시간이시고,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3시간. 이렇게 근무하시죠? 그러면, 그 하루 6시간 곱하기 5일. 그 다음에, 그 토요일 날은 하루 3시간 곱하기 1일. 그리고 주휴 6시간 하면 일주가 39시간을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39시간 곱하기 4.345주 하면은 169시간이 되죠. 그럼 시급을 구해 볼게요. 자, 140만원 기본급 플러스 45,326원. 우리 식대에서 우리 3% 제외한 금액이에요. 145만4,674원 나누기 169시간 하면 8,607원이 되네요. 그러면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미달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147만 3,680원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 일을 만약에 이렇게 시키시려면은 이렇게 9시부터 4시까지 시키시려면은 실제로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으시겠다. 그죠? 여기 이분을 만약에 일주일 48시간을 풀로 근무를 시키시려면 182만 2,480원. 그리고 만약에 그 토요일날 1시간 시키시고 주간에 이렇게 시키시면 206시간 시키시려면 179만 6,320원. 네, 이렇게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네, 주간하고 주휴하고 이렇게 합해서 요 주 합계에다가 주 4.345를 곱하면 월소정 근로 시간이 나오고요. 월소정 근로에다가 시급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간 총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월간 총 임금에서 월소정 근로를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는 제가 그 상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거는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역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김일군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토요일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한다. 기본급은 280, 자격수당은 20, 상여는 매달 30만원인 경우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시오. 뭐 급여가 많으니까 최저임금은 당연히 미달하지 않겠죠. 자, 근무시간 구해보겠습니다. 하루에 7.5시간 곱하기 5일 근무하시고요. 하루에 2.5시간씩 하루. 이게 만약에 여러분 격일로 근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2로 해야 되겠죠? 2.5 나누기 2로 해야 돼. 2.5시간 곱하기 1을 하고 이걸 나누기 2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하루가 나오겠죠. 그리고 주휴 7.5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주가 47.5시간이 되고요. 요거를 4.345로 곱해주면은 그 월소정 근로 시간이 206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급을 구해 볼게요. 시급은 280만원 플러스 자격수당 20만원 상여 26,628원. 요거는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 182만 2,480원의 15%는요 27만 3,372원이거든요. 요거에 넘는 상여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니까 30만원 중에서 요 금액을 빼면 26,628원이 되거든요. 요 금액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26,628원을 나누면 14,692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최저임금에 훨씬 초과하시겠죠. 예, 이분은 최저임금은 초과하시는데 제가 요거는 왜 보여드렸냐면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상여는 최저임금의 15% 넘는 금액, 앞에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최저임금 3위 제외 범위가 100분의 15를 제외한 나머지를 넣으라 그랬고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3을 제외하고 넣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30만원 중에서 제가 15% 빼고 넣었죠?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파트는 이 격일 근무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아파트 역시 적용은 격일 근로자 역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있고요.
일반 시급은 8,720원. 옛날에는 이 적용 비율이 막 70%, 80%, 90%였는데 이제는 적용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8,720원 다 받죠. 와, 근데 매우 놀라운 것이 이분들이 이제 휴게 시간이 전혀 없으면 금액이 71만 원이네요. 맞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 식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1시간씩은 주셔야겠죠? 어떤 분들은 휴게 시간 아예 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심하고 저녁은 주셔야죠. 1시간 1시간씩. 그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자, 이거 기본 근로시간을 좀 볼게요. 근로시간은요, 주간과 야간 근로시간이 있어요. 이 기본 근로시간 있잖아요. 요 기본 근로시간은요, 24시간, 365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고 365시간. 우리 그 격일제 근로자는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게 원래 일근자들은 209시간인데 우리 격일 근로자들은 한 달간 풀 근무하면은 365시간이잖아요. 이 365시간에는 야간 근로 시간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간 근로까지. 네. 다 들어있는 시간이 요 기본 근로 시간이고요. 요 야간 근로, 여기에 표기된 야간 근로는요, 가산수당 있잖아요. 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그 시간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막 착각을 하시는 게 이 급여를 줄 때 야간 가산수 수당을 더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되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근로시간하고 임금. 자, 주간 플러스 야간이 기본 근로시간이고요. 야간 가산수당은 별도로 정말 말 그대로 야간 가산수당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근로의 365시간은요, 일일 근로시간 24시간 빼기 휴게시간, 주간 플러스 야간, 곱하기 365 나누기 2일, 격일 근로시간 나누기 12개월. 네. 그래서 요거는 365, 월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로시간 24시간, 휴게시간은 주간 플러스 야간이에요. 네. 그리고 야간은 가산수당이고요. 요 121.67 요거는 일일 야간 수당 8시간에서 이제 야간 휴게 시간을 빼주겠죠. 여기 야간 휴게 시간, 주간 휴게 시간은 00이니까 365시간이고 요거는 121.67이에요. 곱하기 365 나누기 2 격일 근로 나누기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야간은 20시부터 06시까지 8시간이잖아요. 8시간. 네.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 곱하기 365이 나누기 2 나누기 12 이게 121.67 요거는 24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 요게 365시간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본 임금은 기본 근로시간 요 365시간 그리고 월소정 근로시간 있죠. 거기에 이 시금 최저시급을 곱해준 거고요. 야간 가산수당은 야간 근로수당 최저임금의 50% 야간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의 50%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야간 가산수당이에요. 이거는 야간 수당이 아니고요. 야간 가산수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기본임금 안에 야간에 일하는 금액이 다 들어있고요. 50%가 요 야간 가산수당에 들어있는 겁니다. 8시간에 대한 수당이 기본임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총 24시간 다 여기 기본임금에 들어있고, 그 8시간에 대한 50%만 야간 가산수당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시간이 주간 플러스 야간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하루 종일 24시간이잖아요. 우리 선미에 24시간이 모자라 아시죠?
제가 그 노래랑 춤을 잘 몰라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24시간이 모자라. 하루는 24시간이죠. 일일 근로시간은 24시간이시고요. 여기는 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 365일, 1년은 365일, 그리고 하루씩 근무하시기 때문에 나누기 2일, 그리고 그걸 12개월, 12달이죠. 12달로 나누면은 월 소정 근로시간이 365시간이에요. 월 소정 근로시간이 365시간입니다. 이거는 24시간 근무했을 때 그 월 소정 근로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휴일이나 격일제 근로자들은요, 휴일이나 뭐 시간의 수당이라던가 이런 거 전혀 주이지 않는데, 그 중에 제외되는 게 야간 가산 수당만 드리거든요. 야간 가산 수당 50%만 드리기 때문에 야간 가산은 22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거는 기본 근무 시간은 이미 기본 근로 시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한 50%, 8시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8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로 해준 거예요. 12개월로 해준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월소정근로에다가 시급을 곱해주면은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임금을 구해준 거고요. 야간가산수당은 월소정근로의 50%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간근로시간 곱하기 일반 시급 한 다음에 거기에 50%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야간가산 수당 있잖아요. 이 야간가산 수당하고 이 기본급하고 산출하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간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해당되나요? 최저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재수당 요 부분만 여러분 최저임금에 해당돼요. 야간가산 수당은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여기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만 최저임금에 해당되니까 반드시 이거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간휴게 시간이 2시간이고 야간휴게 시간이 3시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24시간 근무하는데 그 중에 2시간을 뺐죠. 예, 그렇죠. 24 빼기 2 하시고 곱하기 24 빼기 2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를 하면 그 숫자가 288.9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야간근로는 마찬가지로 8시간인데 그 중에 3시간 빼죠. 8시간 빼기 3시간 휴게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 하면 76.04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기본 근로시간에다가 8,720원 곱해주면 기본임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시간에다가 8,720원 곱해서 곱하기 50%를 해주면 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보다는 초과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 금액에 딱 맞아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 지금 여기는 이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33만 1,540원보다 적어도 안 되고요. 이게 이 금액보다 적어도 안 되겠죠. 요거를 잘 맞춰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요. 야간가산수당은 최저임금 미포함되고요. 식대는 최저임금의 3%, 상여금은 15%,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상여 등은 최저임금에 미포함분이 많으므로 휴게 시간을 많이 주면서 식대 상여를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 휴게 시간을 10시간을 주면서 식대랑 상여를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직원들한테 뭐 비과세 혜택 많이 주려고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평균임금, 최저임금 그거 할 때 모든 직원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다 식대를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그래야 된다고 노동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직은 식대를 안 주고 뭐 관리직은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편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통상임금에서 일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100%그 일률적이 아니다라 아니 맞다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동부에서는 만약에 같은 직원이라면 식대는 주려면 다 같이 주고 안 주려면 다 같이 주지 말아라라고 답변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자, 최저임금 미달 시에는요.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병과가 가능합니다. 자, 주역 아파트 백성실 씨는 기전기사인 백성실 씨는 격일제 근로자로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신대요. 휴게 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이고요. 기본급은 237만 4천원, 직책수당은 5만원, 방화수당은 5만원이고요. 야간 가상수당은 36만 6천원이다. 이 경우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시래요. 자, 기본근로시간 구해보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요. 그 중에 휴게 시간은 주간, 야간 24시간이니까 주간, 야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4시간입니다.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 하면 304.17시간. 요게 월소정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8시간 중에서 야간 2시간이라고 그랬죠? 2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 하면 91.25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할 때요. 자, 304.17 곱하기 그러면 304.17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이분이 기본급이 2374000 직책수당하고 방화수당하고 더하면 2474000이죠. 2474000 나누기 304.17을 하면 8133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급입니다. 야간 수당의 시급은 36만 6천원, 36만 6천원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45.6으로 나누면 91.25시간 곱하기 50% 하면은 45.25시간 나누기 50% 하면 80.26시간이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최저임금이 미달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37만 1,000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37만 1,000원을 만약에 요 금액으로 나눠준다 그래도 금액이 미달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지금 안 해봤는데 미달이 될 것 같죠? 네, 여기 보니까 미달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로 나눠서 45.6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급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저임금 미달은 8,720원 곱하기 기본근로, 야간근로 수당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계산해 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산입되지 않는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4항이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근로기준법 제2호 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또는 소정근로에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임금이고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2021년 기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 2021년 기준입니다. 요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라는 뜻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냥 간단하게 막 그냥 되면은 너무 좋겠는데, 이제 뭐 8,720원만 딱 되면 좋겠고, 뭐 209시간이고, 또 격일제 근로제는 365시간 딱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거기에 휴게 시간도 있고, 뭐 주유 시간도 있고, 거기다 이제는 막 식대랑 뭐 상여금까지 막 퍼센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좀 저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제 유튜브 좀 많이 도움 된다고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이제 다른 일 하러 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